오늘 네덜란드 매체들은 일제히 황인범에게 충격적인 비난을 퍼부은 발언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최근 네덜란드에서 맹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끈 황인범에게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비난한 기자의 발언입니다. 경기력 측정 통계로 명확하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될 정도로 축구 매체가 인정한 황인범을 향해 죽을 정도로 차버리겠다라고 저격한 것입니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황인범의 맹활약과 함께 왜 황인범이 죽어야 할 정도로 비난을 받는지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손흥민을 지켜보면서 독일과 영국에서 얼마나 인종차별이 차고 넘치는지 확인은 되었지만 네덜란드에도 별의별 미친놈이 다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황인범은 지난달 3일 세르비아 츠베즈다에서 이적료 1000만 유로, 약 148억 원의 네덜란드의 페에노르트로 이적했습니다. 이미 미국과 러시아, 그리스, 세르비아 등 다양한 리그를 경험한 황인범은 이적과 동시에 주전 자리를 꿰찼습니다. 주무기인 날카로운 패스로 빼어난 활약을 펼친 끝에 구단 선정 9월에 선수로 뽑히는 등 이적하자마자 팀의 에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 트벤터와의 8라운드 홈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2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황인범은 페에노르트가 1대0 앞선 전반 43분 왼발 중거리 슛으로 골을 터뜨렸습니다.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가 뒤로 흘러나왔고 황인범은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트벤터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시즌 2호 골이자 페에노르트 데뷔골로 이 경기 최우수 선수에도 선정되었습니다. 9월 이달에 선수상을 수상한 직후에 맹활약이었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매체 푸드발조는 황인범을 8라운드 2주의 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축구 통계업체 풋몸이 평점 7.9점으로 최고 평점을 줄 정도로 독보적인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황인범은 패스 성공률 91%, 정확한 롱패스 성공률 71%, 턴오버 0회, 클리어링 2회, 리커버리 6회, 수비 액션 4회, 경합 성공 2회 등 공수에 걸쳐 훌륭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래프의 수석 기자 발렌틴 드리세는 내가 만약 같은 팀 동료 축구선수라면 황인범을 죽일 듯이 차서 없애버렸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드리세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축구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자입니다. 그런데 동료 선수라면 황인범에게 데스킥을 날렸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네덜란드와 한국에서 크게 화제가 되면서 죽일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크게 혼을 냈을 것이다, 죽을 정도로 차버릴 것이다 라는 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맹활약을 펼쳐서 팀을 승리로 이끌고 경기 최우수 선수가 된 황인범을 죽이고 싶다고 발언한 이유는 황인범의 패스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리세는 황인범의 모든 공은 횡패스나 뒤로 향했다. 나에게는 정말 끔찍한 모습이었다. 득점 이후 그는 공을 옆으로, 뒤로 계속 돌렸다라며 경기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황인범의 첫 번째 골 기여에 대해서도 우고 부에노가 제대로 크로스를 올렸을 뿐이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황인범은 전반 28분 볼을 몰고 들어오다가 왼쪽 측면에 패스를 내줬고 이어받은 부에노가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마침 쇄도하던 우에다가 절묘한 헤더로 첫 번째 골 포문을 열었습니다. 드리세는 이 첫 번째 골에 기여한 황인범의 패스와 역할에 황인범이 한 것은 없다, 그는 왼쪽으로 공을 차주기만 했다라고 비하한 것입니다. 특히 팀의 두 번째 득점인 황인범의 강력한 슈팅에 대해서도 말도 꺼내지도 말아라, 내가 그런 슈팅을 칭찬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무시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황인범은 전반 43분 상대 압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아크 정면에서 강한 왼발 중거리 슛을 시도했고 빠르게 날아간 볼은 라르스 우너슈탈이 손쓸 새 없이 골망을 갈랐습니다. 드리센의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비난에 현지 언론들과 축구 팬들은 황당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현재 네덜란드 소셜미디어에는 드리센이 황인범과 다른 선수를 헷갈린 게 아닐까, 뭐라는 거야 등 부정적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황인범이 그라운드에서 적극적으로 손이나 말로 소통하면서 동료들에게 지시하는 듯한 모습에 화가 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적하자마자 팀 분위기를 뜨겁게 바꾸고 리더로 이끌고 있는 모습이 동양인이 저렇게 나대는 것은 정말 보기 싫다라는 인종차별적인 시각도 있기 때문입니다. 황인범은 간혹 파울을 당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거친 몸놀림으로 그라운드의 야생마로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드리센만 제정신이 아닌 발언을 퍼부었을 뿐이고 네덜란드에서는 황인범의 활약에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황인범이 이적하면서 페에노르트가 리그 5위로 수직 상승하고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중원에서 적극적인 지휘로 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놀라운 득점과 팀 승리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네덜란드 축구계가 황인범을 극찬하면서 드리센 혼자 이상한 고집을 부리는 상황이 된 상황입니다. 페에노르트 레전드 카림 엘아마디는 난 황인범이 모든 면에서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한다.
공을 소유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전진하고 압박하는 매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아마디는 황인범은 정말 훌륭한 축구 선수이다. 그의 지치지 않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열정을 인정했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히딩크 전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의 극찬도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히딩크는 나는 황인범을 잘 모르지만 이미 유럽에서 여러 경험을 쌓은 선수다. 팀의 리더로 자리 잡고 있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황인범이 그라운드에서 동료 선수들에게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하고 손으로 지시하는 것에 대해 정말 특별한 한국 사람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히딩크는 나는 오랫동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개 매우 겸손하다. 하지만 황인범이 손을 들어 지시하는 모습을 몇 번 봤다라며 황인범의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황인범의 적극적인 경기 태도에 대해서 네덜란드 ESPN은 그게 경기의 승패를 갈랐다라고 인정했습니다. ESPN 분석가 키스 광만은 황인범은 후반전 내내 전진하며 압박했다. 그게 페에노르트와 트벤터의 차이점이었다. 황인범과 함께 있으면 페에노르트의 압박이 정말 이득이 된다. 압박을 가할 때 적극적으로 전진했고 결과적으로 트벤터는 자신들의 축구를 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ESPN 네덜란드파는 8라운드 이주희 팀의 황인범을 선정했고 이주희 선수로도 선정해 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황인범을 MVP로 선정하면서 그가 페에노르트의 짧은 시간 안에 족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놀라워했습니다. 황인범은 6라운드 때도 ESPN이 뽑은 라운드 베스트 11에 오른 바 있습니다. 황인범은 현재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주장 손흥민이 빠진 홍명보를 최근 소속팀에서 놀라운 활약을 보여준 황인범, 이강인, 김민재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강인은 9월 A매치 이후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을 혼자 이끌었다 할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드필더부터 측면, 최전방까지 오가는 높은 전술 이해도도 보여줬습니다. 이강인의 창의적인 플레이는 이번 A매치의 키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황인범은 새 소속팀 페에노르트에서 중앙에서 수비부터 공격까지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페에노르트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가능성이 보인 만큼 대표팀에서도 새로운 역할로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김민재도 미넨에서 첫 득점을 할 정도로 팀의 주축 수비수로 완전히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주장 손흥민 대신에 주장 완장을 찾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연차와 실력, 리더십과 카리스마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김민재를 주장, 이재성을 부주장에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명보는 김민재가 경기 전체적인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 흐름을 볼 수 있는 포지션이다. 팀의 영향력 등을 전체적으로 봤다. 선후배 관계가 좋은 김민재가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국 대표팀 선수들의 선전입니다. 잘 싸워줄 것으로 기대합니다.